그래서 잠실 주공 5단지, 네, 그리고 아시아 선수촌, 이제 강남권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재건축 단지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잠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실. 일단 뭐 역사적으로 잠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모습부터 좀 살펴보면요. 이 지도는 이제 고지도입니다. 그래서 김정호가 제작한 동요도 지도입니다. 그래서 동요도의 경주 오부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 바로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이 바로 상림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뽕나무 숲입니다. 그래서 이제 뜻은 뽕나무 숲인데 이곳이 바로 오늘날의 잠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님 보시기에 지금 잠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위쪽 강북에 붙어 있으면서 약간 섬처럼 보이는 네. 예, 그런 모습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바로 이 잠실이 좀 북쪽에, 그러니까 강북 쪽에 붙어 있는 그런 이제 섬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조선 시대에서 잠실은 이제 누에치는 곳으로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요. 예,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뽕잠의 방실입니다. 그래서 누에치는 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왕실에서 이 두 군데에서 이런 잠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있었었는데 바로 오늘날 송파구 잠실이 바로 이 동잠실이었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이 서대문 신촌 연희궁 인근에 있는 곳에 또 이 누이치는 곳인 서잠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잠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섬의 형태를 떼어서 그런지 이제 홍수가 굉장히 잦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잦은 홍수 때문에 뽕나무 재배 그리고 누에치는 그런 환경이 좀 부적합해서 이 동잠실은 예전에 이제 폐쇄가 되었고요. 이 잠실이라는 이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잠실이 바로 지금의 서초구 잠원동으로 이전을 해서 잠실의 역할을 했는데 바로 그래서 이름이 신잠실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서초구 잠원동 쪽에 가면은 이 잠실이 동잠실이 폐쇄가 되고 이 잠원동을 와서 신잠실로 불렸으면서 뽕나무가 있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비석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잠실. 예, 잠실을 보면은 지금도 이 재건축이라는 개발 이슈가 가득 품어져 있는 곳이 이 잠실인데요. 잠실은 70년대에 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잠실 형태를 띄었는데 이 70년대에 강남이 개발되기 이전의 잠실은 바로 이렇게 섬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전 1960년대의 잠실 모습인데요. 지금 뭐 잠실동 그리고 뭐 장미 아파트가 있는 그리고 진주 아파트, 미성 아파트 지금 공사가 한창 중에 있는 그런 신촌동 이렇게 두 군데로 크게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두 군데가 큰 메인 섬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의 아시아 선수촌과 우성 1, 2, 3차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부리도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잠실도 위쪽으로 보면은 신천강이 있고 밑쪽으로 이제 송파강이 있는데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신천강은 천입니다. 그래서 색강의 형태로서 굉장히 이제 작았고 좀 북쪽에 붙어 있는 형태를 띄었으면서 이제 메인강은 송파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매립하는 그런 사진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사실상 이제 위쪽을 좀 깎아내고 송파강을 좀 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잠실 형태를 띄었습니다. 여기서 섬나을이었던 신천과 잠실이 이 서울로 편입되기 전에는 북쪽 쪽으로는 이제 경기도 양주군 소송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쪽으로는 광주군 소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잠실도가 이제 신천강 쪽으로 이제 위쪽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는 자양동과 가까웠고요. 그리고 지금의 광진구 강북 생활권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0년대 발행된 이런 서울시 지도를 보면 팔당댐에서 내려오는 그 한강이 본류가 송파강이고 이제 신천강은 굉장히 작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잠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급 주거지, 뭐 고급 건물 그리고 잠실역에 그런 뭐 쿠팡이라든지 삼성도 들어오는 그런 일자리들이 양질의 일자리들이 이제 몰려 있는 그런 곳이고 또 속초호수 옆으로는 인스타 핫플레이스 같은 그런 곳으로 좀 우리가 인식이 되고 있지만 이 60년대만 해도 이제 서울의 외딴 그런 낙도 이미지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60년대 후반이 되면 뭐 기사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이제 홍수가 잦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66년도 7월 달에는 잠실리가 이제 고립됐다라는 기사도 좀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한강물이 불어나서 고립된 성도구 신청동 그리고 잠실동 주민 1,400여 명이 고립이 됐다. 그래서 구조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400명이면 사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근데 네. 그때의 서울시 인구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립이 됐고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선박으로 구출했다가 물살이 거세지자 미군의 헬기를 요청했고 미군이 선박 6척, 뭐 헬기 3대 이렇게 동원해서 구조를 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잦은 홍수와 범람이 많았기 때문에 개발이 더욱더 시급했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던 것이 이제 70년대 들어오면 잠실뿐만이 아니라 이 영등포의 동쪽인 영동 지역, 즉 강남권이 다 전부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70년대 또 6월에 신문을 살펴보면은 뭐 영동 잠실지구 개발 기사로부터 시작해서 뭐 71년 2월 뭐 잠실선 물막이 공사 소식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 71년 2월에 물막이 공사, 즉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송파강 매립하는 그 공사를 하는데 뭐 2개월 만에 뭐 매립을 했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매립 관련된 그런 기사의 지도인데요. 60년대는 이랬던 것이 이제 북쪽을 깎아내고 그리고 이 송파강 쪽을 매립을 하면서 부리도도 이 잠실동에 이제 편입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류가 이제 송파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송파강에서 좀 깊었던 그런 곳이 이제 석촌호수로 지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석촌호수가 이제 인공호수인 줄 알았는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호수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71년도 2월 달에 시작을 해서 이제 2달 만에 4월 17일에 마무리를 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생한 곳이 이제 석촌호수 그리고 인공호수가 아닌 이제 한강의 물길을 막아서 이제 자연스럽게 생긴 호수다. 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원래 강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네, 그렇죠. 강을 메우고 그 깊었던 네. 곳이 석촌호수라고 하니까 저도 인공호수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석촌호수 이제 앞에 있는 롯데타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랜드마크 빌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도 이제 손에 꼽히는 이제 가장 높은 빌딩 중에 이제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 공사를 진행할 때마다 싱크홀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뭐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은 왜 그렇게 이제 송파구에 좀 싱크홀들이 좀 다른 지역보다 많았는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 이제 부린마을이라고 해서 부렴마을이라고 해서 이제 부리도 쪽에 있는 그런 이제 부렴마을이 이제 부리도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의 아시아선수촌 앞에 있는 그 공원에 가시면은 이 부리도였던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비석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63년하고 이 2017년도에 잠실의 이제 모양을 살펴보면 한강의 섬이었던 잠실이 이제 무투로 변하게 된 것. 예, 이거는 이제 영동지구 전체적인 강남의 개발과 함께 시작이 된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강북 생활권이었던 것이 위를 깎으면서 아래를 이제 메꿔서 이제 육지가 되면서 강남 쪽에 붙어 있는. 예, 그래서 이 한강에 이렇게 이 본류처럼 이렇게 넓어진 것도 사실 이제 유속이라든지 아니면 범람을 좀 막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기 때문에 이제 깔끔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 모습 지금 볼 수 있고요. 지금 잠실동, 이 아시아선촌이 있는 곳, 그리고 뭐 잠실 1, 2, 3단지, 그리고 5단지, 이렇게 잠실동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신촌동에 이제 장미 아파트, 그리고 뭐 진주, 미성, 크로우 아파트, 그리고 파크류 아파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쪽으로 석촌호수 있는 모습. 그래서 오늘날의 잠실과 옛날의 잠실 굉장히 이제 외형적으로 많이 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한번 대대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면서 70년대에 잠실에 주공 아파트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종합운동장이 생기고 그렇게 잠실 개발이 한창 진행이 돼서 이게 바로 예전에
이 지금 1단지, 2단지, 3단지로 보여지는데요. 여기가 석촌호수고요. 70년대에 이 잠실 개발 시작하고 나서 아파트 단지를 지어진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림픽대로에도 지금과 정말 다르게 차가 정말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 네. 있고 지금 이 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가 2000년대 후반에는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잠실동을 살펴보면 종합운동장이 있고요. 그리고 종합운동장 역 밑쪽으로 아시아선수촌 그리고 우성아파트가 있겠죠. 그리고 잠실 1, 2, 3, 4단지 그리고 잠실 시영단지 예, 그리고 5단지가 있고 장미아파트. 그래서 실제적으로 70년대에 지어져서 지금 재건축이 다 마무리가 된 2000년도 후반에 마무리가 된 단지는 엘스 리센츠 그리고 트리지움 레그 팰리스 그리고 파크리오입니다. 그 외에 지금 잠실 5단지 그리고 장미 아파트 그리고 진주 미성 크로바 그리고 아시아선수촌 우성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에 기대감을 품은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매립공사를 마친 그 70년대에 잠실은 한 75만 평의 육지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3년도 이제 주변 땅과 함께 340만 평을 조성해서 잠실 아파트 단지 그리고 잠실 종합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잠실 지구의 종합 개발 계획이 바로 이 잠실 아파트와 그리고 종합운동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단지부터 4단지까지는 33개 동에 15,250가구를 그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 재건축이 돼서 1, 2, 3, 4단지를 합치면 거의 이제 2만 가구가 넘게 되는데요. 재건축을 해서 이제 단지도 많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애초에 이제 주공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그리고 중소득층을 위해서 이제 굉장히 작은 평수로 지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고급 주거 단지와는 좀 많이 분위기가 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그때 이제 지금 아직은 재건축이 되지 않은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는 1, 2, 3, 4단지와는 좀 다르게 약간 고급 형태로 지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고층으로 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볼 수 없었던 뭐 수영장, 헬스장이 갖춰져 있는 그런 아파트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86년도에는 아시안게임 선수단을 수용하기 위해서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준공이 됐는데요. 그때만 해도 국내 최초로 뭐 국제 현상 설계 공모를 통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어진 1, 2, 3, 4 단지와는 좀 다르게 좀 다른 형태, 좀 다채로운 형태의 외관을 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은 아시아 선수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파트들보다는 재건축에 조금 늦은 감이 있어 보이지만 입지와 이렇게 좋은 단지 뭐 이런 조성 같은 거 때문에 고평가가 좀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가 바로 아시아 선수촌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주공 1, 2, 3, 4단지는 지금 다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시형 아파트도 파크리오로 이제 마무리가 2000년도 후반에 됐고요. 지금 살펴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우성 1, 2, 3차, 아시아 선수촌, 그리고 잠실 주공 5단지, 장미 1, 2차, 그리고 미성 크로바 진주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빠른 재건축 단지가 바로 미성 크로바 진주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철거가 됐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장미 1, 2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거론되고 있는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조합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아시아 선수촌은 아직은 지금 구체적인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성 1, 2, 3차는 조합 마찬가지로 장미 1, 2차와 마찬가지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 주공 5단지, 네, 그리고 아시아 선수촌, 이제 강남권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재건축 단지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한강변이라는 거, 그리고 종합운동장부터 시작되는 그런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지라는 것, 예, 그리고 이제 강남 3구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실의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잠실 주공 5단지,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을 받고 있는 곳이 이제 잠실 5단지 있는데요.
50층이 이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최근 들어서는 50층이라는 그러니까 35층 룰이 깨져서 여러 단지들이 이제 50층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최초로 거론된 곳이 바로 이제 잠실 5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실 5단지를 필두로 해서 이 한강의 그런 스카이라인이 많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잠실 재건축이 많이들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잠실 일대 초창기에 지었던 1단지부터 4단지는 지금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로 다 변모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곳이 잠실 주공 5단지, 그리고 진주 미성 크로바, 그리고 장미 1, 2차, 그리고 우성 1, 2, 3차, 그리고 아시아 선수촌 이렇게 6개 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 진행을 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은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층 룰 때문에 좀 보기 힘들었던 50층의 그런 아파트가 될 예정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진주 미성 크로바가 이제 가장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주 미성 크로바 중에서 미성 크로바 아파트는 기존 1,350가구를 헐고 이 35층 그리고 13개 동에 1,991가구로 새로 재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롯데건설에서 이제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롯데월드타워와 연계한 설계를 적용해서 잠실권 랜드마크 아파트로 건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레미안 아이파크로 탄생할 예정에 있는데요. 1,507가구에서 최고 35층에 2,870가구 규모 단지로 변모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미안 아이파크로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장미 1, 2차 그리고 우성 1, 2, 3차는요 재건축 사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제 한창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는 아직까지는 재건축을 위한 그런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인근 단지들이 속도를 내고 있고 그리고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이제 종합운동장역이라는 2호선과 9호선이라는 이제 뭐 역세권에 있으면서 또 가장 강남에 가까이 있고 또 국제구로 복합지구라는 그런 개발 사업단지라고 가장 가까워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좀 느려도 좀 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한강변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강남에 가장 붙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영동대로 그리고 지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삼성동의 그런 종합운동장과 삼성동을 아우르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이라는 그런 대대적인 개발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많은 분들이 이 잠실 재건축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재건축 외에 또 리모델링 단지도 잠깐 네, 그렇습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제 네.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잠실은 영동 지구가 개발되면서 70년대부터 개발이 되었고요. 그 이제 잠실 밑쪽으로 해서 이 송파구의 다른 뭐 가락동이라든지 뭐 문정동, 뭐 거여동 이 일대 같은 경우에는 한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좀 지어진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이면은 또 용적률도 높고 한 지금 뭐 30년, 20년, 30년씩 좀 안 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아파트들도 재건축 외에 리모델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거여 4단지, 뭐 가락쌍용 2차, 그리고 가락상하 2차 같은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가 지금 나 있는 상태고요. 거여동에 있는 중앙아파트 5단지, 그리고 문정동의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그런 단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 현대, 뭐 강변 현대, 간혹상용 1차 뭐 이런 아파트들 다 안전진단, 뭐 조합설립인가 이 단계에 위치해 있으면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문준동의 건영아파트, 뭐 삼전동의 현대아파트, 문준동의 시영아파트, 송파 시영아파트 이런 아파트들 이제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의 성지아파트 그리고 오금 아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송파에서 좀 거의 최초로 진행이 되는 그런 리모델링 단지로서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잠실은 70년대부터 그리고 잠실 밑쪽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80년대부터 또 지어진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다 됐을 때 또 이 송파구가 어떻게 새롭게 변할지 그런 부분이 참 기대가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